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해운이에 대한 후폭풍이 말이죠. 용산에서도 살짝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용산에서 있는 이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방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죠. 입장을 내놨는데 이재명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운이가 또 확실한 입장을 발표된다. 자,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 아니냐. 왜, 이번 지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집회에 참석을 해서 탄핵 추진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재명에서 했던 30건의 탄핵 시도가 그게 내란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현수막도 걸었어요. 서울 중성동 을 지역에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런 현수막을 붙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현주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도 김영배 의원도 일단 칼을 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권 내 반발, 이거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대신해서 입장 표명해 딱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재명이가 살리겠다는 것이 이재명이가 이해운을 다시 철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는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해운이가 말이죠. 스스로 내려올린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권력의 하이하나의 아주 첨단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웃음 웃는 꼴을 보십시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이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불이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웃음이 좋아서 웃음을 못 참는다 하더라도 참아야지. 저 안방에서 웃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자들 앞에서 이 웃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러니 당성이 중요하다. 당성을 제대로 한다. 이 꼴 보십시오. 이 웃는 꼴. 가관이죠. 이런 정말 XX.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내 여권의 반발 때문에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내란 탄핵 반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 네가 해명을 해. 그리고 국민 검증도 받아야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풍이 이거 잘못하면은 통합이네, 중도시효이네, 별의별 이제 쇼를 다 하기 위해서 이혼을 갖다 앉혔는데, 요게 역풍이 더 세지면 요게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당해서 관리 좀 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이재명이가 철회할 사람이 아니다. 철회할 밖에 없도록 하려면은 강선우 때와 마찬가지의 강한 여론의 질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요, 장관은 국회에서 설령 비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임명은 끝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비토? 민주당 있는데 비토가 됐습니까? 무조건 예스 하고 또 올라가죠. 그러더라도 대통령이 요 사인을 못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어야 된다. 이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분노이기도 하고 일부 개딸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 이런 비토 분위기가 대대적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거 일어나면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집회에서도 대거 이런 여론을 환기시키면 조국이도 한 달 만에 내려왔잖아요. 절대로 이런 배신자를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장관을 가져간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도록 여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제2의 이해운이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재명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제일 세게 발언한 사람이 이현주예요. 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서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최후 진술했어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를 풀어달라는 게 내가 집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구속을 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죄 자체가 이런 체포 방해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나를 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 얘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송진호 변호인이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나를 풀어준다고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내 명령에 따라서 일한 군사령관들을 풀어달라. 이 얘기에 다름 아니다. 라고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측에서 말이죠. 아크로비스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명태균 특히 명태균의 여론조사 내용, 이와 관련해서
아크로비스타하고 예금 채권에 관해서 추징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야, 완전히 피눈물을 말리네요.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추경호 의원이 결국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 대통령 관련해서 송진호 변호인의 입장인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특수공무집회 방해 사건에서 윤 대통령이 하신 최후 진술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본래의 말씀 취지를 알려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구속해서 풀어준다 하더라도 집으로 갈 생각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재판 전에 노트에서 오신 거고 또 써오신 내용을 가지고 변호인들하고도 여러 차례 나누었던 말씀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런 말씀의 취지는 내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과 경찰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구속해서 풀어준다고 나만 나간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나. 나 말고 구속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들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지난 26일 날 입장을 1시간에 걸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이 최후 진술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몽령이다 이겁니다. 국민을 깨우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그다음에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 통치가 안 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론을 만들어서 이거를 규탄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엄 선포의 취지예요. 그리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는 최소한의 군 병력을 보냈고 이 얘기는 내란이 아니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시정을 권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보냈다. 그러니까 선관위 군 병력을 보낸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시정을 하는 거 제대로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차원이지 선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박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평상시 국무회의처럼 국무위원들에게 다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그 당시에도 나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집에 가겠다는 게 아니다. 내 아내도 구속되어 있고 제 집에 가서 내가 뭘 하겠느냐. 예. 그러면서 내년 1월 18일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서 추가 증거를 내면 그에 대해서 심리를 한 뒤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재판부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이제 10년 구형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에서는요, 법적 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기댄 과도한 구형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 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이죠. 서초 이 아크로비스타하고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추정 보전 명령을 중앙지법에 신청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간 명태균행에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이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추징 보전 명령을 지금 이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강유정이가 발표한 이재명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혜훈이가 말이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거,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세력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예, 표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혜훈의 명백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명백한 입장 표명. 자, 그래서 이건 비상경호가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에 집적한 사실이 이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대대적으로 야기되고 있잖아요. 네가 소명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안 좋으면 철회하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론의 반응을 떠보겠다. 꼬리를 이재명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왜 너무 여기서 이제 딱 쳐들고 올라가면 강선우를 그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이재명 분이 이해우 의원이가 가까웠겠어요? 강선우가 가깝겠어요? 강선우가 100배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딱 후퇴시켰잖아요. 초래. 이런 것처럼 검증을 받아야 되고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꼬리를 내리는 척도 하는 거지만 척이 아니라 일단 여론을 지금 또 의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해운이를 시킨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내는 지선을 앞두고 통합 인사, 국민 통합, 통큰 정치, 전국 운영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싹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운이를 임명함으로써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마이너스를 감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현지하고 이해운이는 하늘과 땅 사이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론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래서 이거는 꼬리를 끝까지 내리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견해에 대한 접점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 말로는 옳은 얘기예요. 견해의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해훈의 경우에는 견해의 차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이해훈이는 그냥 이해훈이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서초에서 삼선이나 해먹었고, 그 권력의 한해같이 말이 동대문으로 왔다, 성동으로 왔다, 국민의힘으로 왔다, 새누리당으로 갔다, 그 다음에 바른미래로 갔다,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훈이와 관련한 견해의 차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러한 이재명의 생각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지명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의 실력? 이거 실력 하나 갖고는 이해훈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 고집이 세니까 우선. 고집이 세.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은 또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전인수가 워낙 강한 인물이에요. 절대로 객관적 실력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론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론 검증. 자, 그래서 국민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론 검증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규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권 진영에서도 용산에서 얘기하는 통합과 실용인사 웃기지 마. 현 정부 철학과는 맞지 않아.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난 3월 22일 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이재명의 탄핵 추진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재명 측이 추진한 30건의 탄핵 신호는 내란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또 그 현수막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김명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대통령실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청와대가 의사표명을 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김병기도 상당히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의회 입장을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엄중하다. 이게 그러니까 당대표 수석대변인 용산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가 현재까지는 사퇴에 선을 긋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벼랑 끝에 김병기도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현주가 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현주 세게 얘기했어요.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도 통합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대림도 대변인이 하고 있는데 국제무한국장에서 이해훈의 과거 탄핵 반대 발언에 당내 반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내 반발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해훈의 지명은 대한민국 발전을 판단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일환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 논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현정은 국민의힘이 이제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국민의힘 출신은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서 당에서 이견을 표명하는 의원이 있는데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현재 후보의 태도가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 이유, 종합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후 종합 판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여론을 떠보는 거예요. 당도
정청래도 여론을 떠보는 꼬리를 내리는. 자, 그래서 이현주가 그러면 이 페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통합과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주장해왔다. 다만 통합에도 원칙과 한계는 있다고 생각한다. 계엄을 옹호하고 국헌문란에 찬동한 이들까지 통합의 대상인가? 독선적이고 무능한 정치검사 윤석열에게 당시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까지도 일부 우려하고 반대했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당선에 큰 기여를 했거나 윤어계를 외쳤던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어야 하는가는 솔직히 쉽사리 동의가 안 된다. 더욱이 단순히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역할까지 맡기는 게 맞는 거냐. 자, 그래서 보수진영 인사들, 전문가들 중에서도 욕먹어가며 용기를 낸 사람이 많았다. 그들의 마음에 적잖이 상처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단지 보수라서 진영이 달라서가 결코 아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뭔가 최소한의 동지적 의식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는 마음을 놓는 과정인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진심이 있는 사람들 찾기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윤준병 의원도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향해 내란 수계라고 외치던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혜훈에게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원칙의 파기다. 김영백 의원도 여당의 국회의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행훈이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사과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국민께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지도 배신 때리고, 야, 이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는 이 뻔뻔한 요 배신자들 모조리 전부 다 심판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